네, 토크앤드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또 다음 주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방향성을 계속해서 탐색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그 갈피를 잡아야 할지 오늘 손석구 경제평론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자마자 저에게 찬물을 확 끼얹으셨습니다. 왜요? 어떤 찬물을 끼얹었죠?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그 이유가 뭐였죠? 네. 이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 시장 안에서도 이제 꺾여가고 있다는 네. 거는 뭐 이제 우리가 다 주지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조금 전에 이제 발표된 미국의 작년 4분기 또 연간 성장률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이 나왔거든요. 경제가 좋아요. 뜨거워요. 네. 그래서 경기가 침체로 빠질까 부진할까 우려해서 금리를 빨리 낮출 이유가 없다. 더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따 이제 뉴욕 증시 개장하면 흐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한 발 더 뒤로 물러선 시장의 기대치 3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한 발 더 뒤로 물러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미국 증시도 굉장히 탄탄하고 기업별 호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 이제 증시가 랠리를 달렸고 이게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무궁무진하게 커졌다가 이제 해가 바뀌었을 때에 좀 상황이 바뀌었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마지막에 있었던 FOMC에서 파월의 어떤 그 통화 완화적인 어떤 기대를 하게끔 하는 그런 발언들, 태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환호를 했고 빨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증시가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막상 의사록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시기에 대해서는 다 신중 모드로 네, 나왔었죠. 그리고 다 그 이후에 FOMC 이후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자꾸 잠재우는 그런 발언들을 이제 하면서 그런 기대치들이 꺾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뉴욕 증시 흐름은 다시 또 상승세를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금리 인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 여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보면 지금 기술주들이 중심이 돼서 랠리를 이어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미국은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요. 확실한 재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뭐 어떻게 되든 뭐 하든 난 상관없어. AI, 반도체 이 두 마리 토끼만 가지고 나는 갈 거야. 어, 못 먹어도 고루 갈 거야. 라는 이제 약간 이런 심리를 갖고 다시 랠리를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만 해도 사실 이제 애플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의견 하향, 뭐 이런 목표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시장의 전반적인 투심이 안 좋아졌다면 지금 어제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3조 달러 다시 돌파했죠. 메타도 뭐 갑자기 1조 달러 돌파를 했고요. 어, 물론 테슬라가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넷플릭스가 그거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을 다 상쇄 시켜줘 버렸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가 뭐 우리가 이게 M7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이제 기술취 한 축으로서 되게 중요하게 봤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어떤 가입자 증가에 따른 실적 호조는 전체 기술주 투자 심리에 대한 거를 북돋는 그런 결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뭐 S&P 500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고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 오늘 또 오르게 되면 이제 닷새 연속 최고치를 찍는 거니까 이 미국장의 어떤 랠리가 한번 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꺼트리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걸 참 보게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확실한 모멘텀 갖고 있다라는 거. AI 더하기 반도체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 보면 전반적으로 다 양호했잖아요. 네. 이제 어제 나왔던 게 이제 그 제조업 PMI, 그다음에 서비스업 PMI 이게 다 보면은 다 최고치, 뭐 근래대로 다 최고치를 찍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했어 왔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피벗 기대감이 끝났다라는 실망은 금방 접어버리고 다시 기술주 랠리를 가동하면서 어떤 증시 랠리의 파티를 다시 한번 문을 열었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제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사실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랠리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다. 요즘 분위기를 봐선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던 최근 뉴욕 증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증시 흐름을 보면 너무 걱정이 과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네. 전체가 다 따뜻한 건 아니에요. 증시 그렇죠. 전반이. 가는 예. 친구들만 가죠. 어제 같은 경우도 다우는 뭐 조정이었다고요. 음. 소폭 약세였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제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S&P 500의 탑 20개 종목이 미 증시 전체 상승분의 110%를 달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그 20개 종목 빼면 상승률이 확 꺼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쏠림이 심하다라는 분명한 단점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AI와 반도체라는 이 모멘텀을 갖고서는 잡아 끌어가고 있다. 머리채를 잡고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일단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아예 저희가 그냥 눈을 감고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FOMC를 앞두고 지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CME 페드워치에서는 보고 있나요? 오늘 수치 저희가 그래프로 하나 이제 보고 가져 나왔는데 네. 지금 40%대로 떨어졌어요. 많이 이게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80% 넘었으니까 절반으로 이제 기대치가 꺾인 거죠. 일단은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거는 확실히 3월 조기금리 인하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이제 또 그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계속 그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나와서 적절한 타이밍이 되면 금리를 내리긴 할 텐데 과거처럼 서두를 필요를 못 느낀다. 지금 경제 상황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사실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꾸 갖지 마. 이걸 시장에 지금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역시 이제 투표권 갖고 있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3월은 이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시장은 이제 3월 기대감은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CPI가 확실하게 이제 작년 12월 CPI가 확 꺾여주지 않았잖아요. 시장 기대치만큼 다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3.4% 나왔죠. 전년 동월 대비. 이게 이제 예상치는 3.2%였으니까 소폭 웃돌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항상 그 미국 CPI,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뭐 자동차 가격, 주거비 이런 게 있는데 주거비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건 이제 미국 내수 안에서 상당 부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구조적인 요인이 아직 식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봤었을 때 연준 입장에선 이런 걸 보면은 빨리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이게 또 다른 패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인 거고, 또 하나는 고용이잖아요. 고용도 꺾이는가 싶더니 꺾이지가 않아요. 지금 실업률도 계속해서 뭐 역대급의 낮은 수준 3%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신규 일자리 20만 명 이상 항상 유지하면서 경고하죠. 거기다가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청구 많이 안 해요. 자기 실업 상태 아니라고 청구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점차 더 빠른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퇴색돼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은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오히려 국채 금리가 다시 4%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건 확실히 증시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긴 하죠. 일단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금은 국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주식에는 이제 분명한 악재인 거고, 왜 그럼 이렇게 오르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중반까지 안정세를 찾았고, 더 하나 미 연방 정부가 국채 발행을 이제 좀 쉬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예상보다 이제 발행을 덜 했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국채 수요도 좀 낮아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되기는 했는데 최근 상황은 또 이제 달라졌죠.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여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최근에 연방 정부가 국채 발행이 다시 늘리기 시작했는데 장기물 위주로 다시 또 국채 발행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국채 금리를 이제 기조적으로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요인인 거고 어느덧 지금 4.1%대까지 올라왔거든요. 4.2% 위로 넘어설 것 같은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또 하나 달러 인덱스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강달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고 최근에 이제 뭐 위안화라든지 우리 원달러 환율부터 보면 1,340원대를 다시 찍었잖아요. 특히 이제 연초에 고점으로 50원 이상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지금 흐름은 달러도 강세로 다시 돌아섰고 국채 금리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증시 전반적인 기조적 환경은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변국들 뭐 영국, 캐나다 다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는 국채 금리는 다 다시 윗꼬리를 향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거는 계속 증시 환경에는 기조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3월은 물 건너 간 것 같고 대체 금리 인하 기다렸던 금리 인하는 언제쯤 오는 건가 전문가들은 언제쯤이라고 보고 있나요? 네,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래서 찾아보니까 미국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는 3월은 아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가 5월 아니면 6월 가능성이 있다. 첫 금리 인하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70%는 이제 5월이나 6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고 이게 그럼 3월에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코노미스트는 총 대상자가 123명이었거든요. 근데 3월 인하를 점친 이코노미스트는 16명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하반기 금리 인하 더 늦춰진 쪽으로 보는 이코노미스트들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역시 이유로 꼽는 거는 CPI 같은 경제 지표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연준의 기조가 다시 한번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뒤로 미루게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가오는 올해 첫 FOMC 파월은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궁금하거든요. 과연 매파의 발톱을 드러낼지 아니면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예정이 돼 있고 그 네. 앞관문이 이제 사실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발표가 될 연준이 이제 지표로 삼는 거죠. PC 가격 지수가 이제 1차 관문이라고 저는 이제 봤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FOMC 회의에 돌입을 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회의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관문으로 봤던 것 중에 GDP는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웠다. 미국 경기가 전혀 식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4분기가 3.3%까지 나왔고 이게 이제 전문가 예상치가 2%대였어요. 굉장히 예상치보다 높게 훅 뛴 거고 연간으로 이제 2.5%가 나왔어요. 이제 그래프도 준비를 했는데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1차 관문에서 일단 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미뤄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PC 물가 지수에 따라서 사실상 좌지우지 될 거다라고 보는데 역시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선호하는 지표이기 때문이고 이조적으로 봤었을 때는 PC 물가 지수는 어쨌든 CPI는 달리 점차 계속해서 하향 안정이 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해 11월 상승률 같은 경우는 3.2%였으니까 이게 이제 더 낮아졌을 거다라는 게 지금 예상치예요. 그래서 3.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건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GDP처럼 예상보다 윗꼬리를 더 향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뭐 시장은 아예 접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걸 갖고서 이 조건을 갖고서는 봐야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올해 첫 FOMC는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러니까 시장과 어떤 그 연준의 어떤 계속 이 이전 투구가 연초까지 계속 돼 왔었잖아요. 3월이야 아니야 더 늦춰야 돼 이런 식의 이제 안개 속 싸움이 이제 계속 있었는데 이제 첫 FOMC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기, 인하 폭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찾을 이제 그 회의가 이번 첫 FOMC 회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시장도 그런 부분들을 가장 주시해서 볼 거고 제가 역시 가장 주시하는 거는 파월의 발언인데 지난 10일 우리 얘기했었지만 이제 파월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CPI가 이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 시작하는 게 타당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CPI가 3%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이어서 이제 2%에 진입하겠네 이제 그렇게 갈랑말랑하던 시기에 지금 파월이 시장이 딱 기다렸던 얘기를 이제 딱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저는 이제 그 파월의 입장을 바꿀지가 혹은 약간 뒤로 물러서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올지가 저는 이제 궁금한 거고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온다면 완전히 이제 시장 전망은 다시 또 그렇죠. 재해석되고 재배치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평론가님께서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바뀐다 그것보다도 네.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 금리 인하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점도표상은 3번 인하하는 네. 걸로 이제 나오지만 시장 기대치는 그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100bp에서 125bp까지 보는 게 이제 시장의 지금 예상치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횟수가 4번 내지 5번까지로 지금 기대를 한단 말이죠. 거기다 또 하나 지금 그 양적 축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게 바뀔지도 중요합니다. 올해 증시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연준이 계속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이제 양적 긴축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시장에서 기대하고는 언제 바뀔까 했었는데 작년 FOMC 때 이제 회의 안건으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늦출 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언급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더 올해 증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료로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언제 내릴 거냐 이게 너무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주가에는 이미 다 저는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진짜 증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 심리에 좌우지우지 할 만한 거는 폭 얼마나 내릴 거냐 그러면 지금 5.5%까지 상단을 올린 이 역사적인 고금리 상황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 3%대까지 낮춰야 전반적인 시장의 비용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야 이제 증시로도 다시 자금이 유입되고 기업 같은 경우도 비용 부담을 덜 안고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게 되고 특히 이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고금리에 억눌려 있었던 업종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섹터라든지 그런 섹터들이 이제 기지개를 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금리 인하 시기는 이제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한 템포 늦은 논쟁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서 이제 대선 이야기를 해서 한번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미국 성장이 지금 굉장히 탄탄하다. 지표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증명이 됐는데 네. 바이든의 지지율은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더 우세한 표를 득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상황은 왜 이런 건가요? 박지원 앵커님은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왜요? 사실 왠지는 지금 미국의 상황이 바이든의 제가 봤던 외신 중에 하나는 바이든에 대한 신뢰성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엄청 바닥이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미. 그래서 다시 이걸 찍진 않을 거다. 근데 트럼프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나마 선택지가 없으니까 트럼프를 찍겠다. 저는 이제 지금 여론조사는 네. 사실 반만 믿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 아직 본선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당,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양당의 후보가 뭐 바이든, 트럼프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상은 또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어떤 사전조사율, 경선에서의 승리, 물론 이슈적으로는 굉장히 주목을 받죠, 지금. 트럼프가 2개 경선에서 연속해서 승리를 했고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는 더 이상 적수가 없다라는 것, 헤일리와 격차가 너무나 벌어졌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온리원이라는 거는 뭐 그거 알겠는데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프리미엄이 무시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들어가면은 바이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이든이 30년 이상 정치를 한 정치꾼인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계속했었고 그렇죠. 예. 정치라면 이골이 날 만큼 잘 생리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자랑하는 그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경제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거 캠프가 본격화되면 체계적으로 잘 알리고 반대로 트럼프에 대한 약점 이런 부분들이 또 도드라질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러면 선거 양상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미국의 선거 제도는 우리 같이 표 하나하나 세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주별로 따졌을 때 해당 주가 한 표라도 바이든이 이긴다. 그럼 그 주는 다 바이든이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자 독식 구조잖아요. 그것도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변수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 얘기를 드려야겠군요. 어제 전미자동차 노조 작년에 파업 엄청 했잖아요. 네. 전미자동차 노조가 어제 바이든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깜짝 놀랐겠죠. 네, 깜짝 놀랐겠죠. 왜냐? 믿는. 예, 바이든의 IRA, 네. 인플레 감축법을 공격하면서 친환경 전기차 나 이런 거 다 싫어. 내연기관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우리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살릴 거야. 이렇게 자기가 주창하고 나섰으면 사실 자동차 근로자들 이런 자동차 업종에 있는 관계자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는 기대감이 그 밑에 깔려 있다고요. 근데 전미자동차 노조가 완전 반대되는. 바이든을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 얘기는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지금 기대대로 IRA 공격이 쉽지 않을 거다. 본선에 들어가면.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기업인들을 구성으로 한 특별 그 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공화당 측 하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IRA 폐기되는 거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공격하고 있는 바이든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지점 이런 것들이 지금이야 선거 전이고 경선 단계니까 마치 그게 이제 되게 부각되고 선명성이 드러나 보이지만 본선에 가면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제도 전문가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봤을 때 바이든이 유리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을 갖고 판단하는 거는 그래서 섣불리 우리 트럼프 테마주라고 해서 네, 맞아요. 예, 지금 시장에서 반응들이 있잖아요. 네. 섣불리 그런 데 들어가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상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게요. 끝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네요. 네. 네, 오늘 대선 앞두고 관련된 테마와 그리고 FOMC 앞두고 어떻게 흘러갈지 마지막으로 다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손석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